리커전이 하고 있는 시장의 성장성이나 규모, 그리고 비슷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쟁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켓스마켓스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전망하는 글로벌 생명공학 AI 시장은 2024년에 3,200만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9%씩 성장해서 2029년이면 무려 77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시장이 그렇듯 북미는 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AI를 신약 개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각 분야별로 많이 다른 영역이기에 어쩌면 다른 단계에서 AI를 적용하는 두 회사가 있다면 두 개의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연구 및 임상 단계에서부터 약물을 만들어서 상업화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다음은 시판 후에 환자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까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AI를 적용해서 효율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은 아마도 임상 단계와 제조, 공급망의 영역일 것입니다. 먼저 연구 및 임상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하면 연구 개발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여서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후보 물질 발굴 분야는 AI를 활용하면 기존의 과정을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몇 배나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약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잠재 약물 후보의 식별 과정이나 생물학적인 활성 예측 부분을 AI를 통해서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임상개발 단계에서 임상시험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신약 출시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급망 영역은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요 예측, 생산 계획, 재고 관리, 그리고 유통 측면에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예측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를 신약 개발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혁신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타겟 발굴에서 1, 2년을 잡아먹고 후보 물질 발굴 최적화 단계에서 무려 3년에서 4년, 전임상에서 1년에서 2년, 임상 과정을 모두 마치는데 6, 7년이 걸리면서 평균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자금적으로도 1조 원의 이상의 규모의 돈이 들고 약 1만 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도출해내면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0.01% 정도만이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고 때문에 빅파마와 바이오텍들이 이런 수고로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 단계의 AI가 발굴한 약물이 2023년에 67개로 전년 40개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고, 전체 임상 약물의 15%를 차지한 수준까지나 늘어났습니다. 이 속도는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시장의 1등 업체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영역은 미지의 세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만큼의 진전을 이룬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인데요. AI를 활용한 타겟 물질 발굴이나 화합물 구조 예측, 그리고 설계는 AI를 활용하면 분명히 정확도나 생산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고, 이러한 과정은 AI를 통해서 진행 중인 임상 연구가 3상까지 간 다음 최종적으로 약물이 시판까지 이어져야만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커전의 후보 물질 중 두 가지나 현재 AI를 활용한 신약 임상 과정 중에서 가장 빠른 단계까지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이 데이터들이 진행 중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임상 이상까지 도달해 있는 파이프라인은 REC228와 994 물질 두 가지입니다. REC228는 신경섬유종증 관련된 약물이고, 유전자 변형과 신호 경로를 AI 기술로 분석해서 후보 물질을 선별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REC994의 경우에는 뇌 모세혈관 기형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물질이고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뇌혈관 기형과 관련된 생물학적 경로를 탐색하고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두 개 물질은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다른 AI 활용한 신약들의 진행 사항을 본다면 임상 이상까지 진입한 물질은 인실리코 메디슨, 베네볼런트, 엑센시아, 그리고 릴레이테라 정도밖에 없고 심지어 엑센시아는 리커전에 합병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중에서는 당연히 상용화 속도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리커전이 가장 우위에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리커전에서 AI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REC4481은 임상 1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REC3964의 경우에는 임상 1상을 완료했습니다. 리커전이 다른 AI 신약 개발 경쟁사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첨단 자동화 웹 랩실 구축 효과입니다. 리커전은 일주일에 최대 220만 건의 웹 랩실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포 이미지 해석 AI 모델인 페논베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사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페논베타를 엔비디아의 이미지 해석에 특화된 바이오니모를 활용해서 개발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상세포와 약물이 처리된 세포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이미지로 분석해서 후보 물질 도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빅파마 수준만큼이나 많은 130만 개 이상의 합성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리커전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엔비디아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투자한 이후에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엔비디아는 리커전 외에도 사실 신약 개발 AI 업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7월경에 제가 좋아하는 리커전에 5천만 달러의 규모를 투자했습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가 두 개나 더 있습니다. 테레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에는 2024년 10월에 투자를 했었고 투자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백억 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회사도 바이오니모라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IMB 테라피틱스에도 2023년 10월경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는 마찬가지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투자한 시리즈 B의 투자 금액이 1억 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요 투자자라면 수백억 규모를 투자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IMB는 엔천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리커전이 얼마나 다른 AI 신약 개발 회사들과 차별화가 되는 업체인지 가늠이 되실 텐데요. 과거의 1세대로 등장한 AI 신약 개발 업체들은 후보 물질 도출에 초점을 맞췄었고 지금의 2세대 업체들은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형 AI 모델과 첨단 자동화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고 엔드-투-엔드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후보 물질이 임상 1상 이상을 진입시킨 곳은 글로벌리 1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리커전, 인실리코 메디슨, 엑센시아, 베네볼런트, 뉴모라, 아디젠, 베로, 그리고 발로 정확하게 딱 8개 업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회사는 최근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여러 물질이 임상 이상까지 올라온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미끄러지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리커전은 이상 이상에 도달해 있는 물질만 2개나 되고 그 외에도 4개 이상 일상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퇴근 후 몰빵이었습니다.